신반포 15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남자 아남입니다.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당장 핫하게 분양으로 올라온 물건이 없어서 곧 올라올 수도 있는 괜찮아 보이는 물건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이 되면 해당 단지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영상을 올리겠지만 일단 사전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작지만 거대한 신반포 15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신반포 15차는 지금도 벌써 여전히 핫한 반포 1, 2, 4주구와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신반포 3차에 완전 포위당해 있는 단지입니다. 양쪽으로 주변으로는 초중고를 다 끼고 있고요. 길 건너에는 대한민국의 커뮤니티를 제대로 넣은 대단지 중 하나인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습니다. 정말 핫한 블럭들이죠. 현재로서는 앞에 도로가 너무 좁다는 게 좀 걱정거리기는 한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평당 9천에서 1억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호가랑 실거래가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고요. 혹시나 호가가 차이 나게 되면 항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동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입지와 가격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신반포 15단지는 사실 처음에는 17년 9월에 대우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19년 2월에 조합에서 시공사로 사업 분지를 넘겼으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해서 19년 12월에 조합에서 시공사에 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 아마도 대우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빠지겠지만 아무튼 지금 대우가 버티고 있는 건 좋은 강남 땅에 본인들 브랜드를 하나라도 더 박아야 하니까 아마 처음에는 공사비를 좀 싸게 치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공사비를 들어 올렸겠죠. 그것들이 조합원들의 심기를 많이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남 쪽은 정말 몇몇 메이저 브랜드만 투찰이 가능해요. 2, 3군 심지어 10대 건설사 중에 5위 미만으로 투찰도 좀 힘든 경우가 많고요. 조합이 강성인 경우가 많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 딱 하게 됩니다. 시공사가 그래서 잘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눈치 싸움이나 정치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일반인 분들도 왜 저기는 저것만 들어오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뒤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겠구나 하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 내용과 상관없이 20년 4월 23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거쳐서 다시 시공사를 삼성물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5년간 수주를 안 하다가 다시 수주전에 뛰어든 첫 프로젝트였는데 바로 선정이 됐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진짜 엄청난 캐파를 가지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합원 투표권을 가진 181명 중에 166명이 참여해서 126표를 득했어요. 간 76%가 삼성에 몰표를 쏟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삼성이 가지고 온 건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단지명이었고요. 펜타스가 꽃인데 그 꽃의 꽃말이 삶의 기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삶의 기쁨 해서 원 펜타스 이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삼성이 짓는 이름들이 단어가 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요새 너댓 글자에서 끝나긴 하는데 이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현재는 이런 단지예요. 낡은 저층의 단지들인데 이 사진은 옛날 항공 사진이긴 해서 아크로 리버파크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신반포 3차가 지금 다 철거되어 있죠. 이렇게 낡은 저층의 단지인데 8개 동 180세대 규모밖에 안 되지만 작은 단지가 단독으로 재건축 가능한 건 이미 40에서 60평대 아파트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층이 낮아서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현재 반 이상이 60평대 이상이니까요. 잘 듣고 계시죠?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단지가 변경이 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가 까먹은 것 같아서 대우건설을 파토를 내고 삼성물산하고 대림산업, 호반건설이 다 뛰어들었다가 결국엔 삼성물산이 선정이 된 케이스고요.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좀 각졌냐, 라운드가 있느냐, 유리면이 더 많느냐, 뭐 이런 느낌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시점에서 호반이 저렇게 뛰어들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단지가 6개 동 637세대 단지로 변경이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다 조금씩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보류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인허가 상해 문제로 인해서 어디가 단지가 깎여 나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숫자는 숫자로 그냥 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600세대 정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합 분양이 300 몇 개 나가고 일반 분양이 한 300개 정도 되겠네요. 임대세대가 40세대가 들어오고요. 조합은 원치 않겠지만 서울시에서 아마 임대세대를 무조건 넣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예정의 입주 예정은 22년인데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좀 힘들겠죠. 세대 크기는 60 이하로 200여 개, 60에서 84 사이, 시외에서 34평 사이를 한 또 200개 정도, 34평 초과를 한 140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살던 집들이 큰 집이어서 큰 집을 원했다고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옆 단지들에 비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세대 비율이 좀 높아요. 이거는 아마도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단지 사이즈는 크지만 대형 세대가 별로 없어서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만큼 그 수요를 노린 것 같고요. 동 개수가 적어서 아마 용적률을 찾아 먹느라고 큰 평형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삼성물산이 다 해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에겐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눈 뜨면 새로 추가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이 그건데요. 거기에서 신반포 15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약간 핫하게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불명확하기는 한데, 기사를 좀 다 읽어서 섞어보면 아무튼 아무것도 정해지지 못한 상태인 것 같긴 해요. 대우건설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 중일 때 허그에다가 평당 4,900만원 정도로 분양보증을 신청을 했는데, 허그에서 니네 실착공일 미지정이잖아 싫어 해가지고 한번 빠꾸를 이미 먹었고요. 얼마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나서 허그에 재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그 재신청 했더라도 허그 보증 금액으로 꼭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2개월 전인가까지 아마 갈지 말지를 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데드라인 바로 전에 신청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계산된 금액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로 했을 때 평당 5,600만원 정도, 허그 분양 보증을 받았을 때 평당 4,900만원 정도로 역으로 주변 시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가 상한제가 더 비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합이 어떤 걸로 갈지 계산 열심히 하면서 간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조합 내부에서만 사정을 알 것 같고, 아무튼 청약이 터지면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로또가 하나 또 터지겠죠. 분양 부정이 돼서 뭐 후분양이 되든 뭐 많겠지만, 조합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혼날 수도 있는데, 뭐 반포나 서초에 입성하고 싶은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는 그나마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게 로또라도 잡아볼 수 있는 게 좀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도대체 몇 대 몇을 찍을까요? 돈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환장 파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뭐든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